안녕하세요. 30년 노약쟁이가 오늘 또 노약이 무엇인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사일과 농약이 같다. 어떤 점에서 목표점에서 폭발하고 목표점에서 작용점에서 독성이 발현되는 게 미사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미사일 같은 경우는 1차 탄두, 2차 탄두가 있고 농약 같은 경우는 온제하고 부제가 있는데 부제, 농약의 부제, 즉 부착하고 확산하고 침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사일의 1차 탄두와 비슷하고요. 농약의 온제 부분은 독성을 발현하고 하는 부분, 저 2차 탄두, 침투해서 미사일 같은 경우도 폭발이 되는데 이 폭발이 되는 성분 기능이 농약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농약은 미사일이다 2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미사일과 농약은 준비 과정이 같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농약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과 농약은 목표가 같습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적들을 어떤 격퇴시키는데 사용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죠. 농약은 병해충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데 아니면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작물보호 솔루션 중에. 그런 점에서는 목표가 같은 거고요. 그래서 미사일, 그 다음에 농약. 이 알타코아는 PPL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올려놓은 거고요. 이 미사일이나 농약이나 이것은 준비 과정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 과정이냐? 먼저 미사일도 쏘기 전에는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냐면은 적의 위치라든가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을. 그리고 적진의 구조, 적이 지상에가 있는지 지하 벙커 속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만이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그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공격 시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농약도 마찬가지로 농약을 치기 전에 이 정보하고 애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병해충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내가 언제 쳤더라 동그라미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올해도 그러면 똑같은 날에 치면 되겠지. 올해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안 됩니다. 왜? 기후가 그 병해충에 관련되는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 시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시기를 잘못 맞추면은 약을 안 친 것과 똑같죠. 병해충이 입에 있는지 줄기에 있는지 뿌리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농약을 어디다 살포할 것인지 미사일처럼 어디다 발사할 것인지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도 공격 시기가 중요하듯이 농약도 살포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쳐야 되는지 병해충이 발생한 후에 쳐야 되는지 이 농약 종류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미사일 종류를 어떤 종류를 쓸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상에만 있을 때는 포탄을 쓰면 되고요. 그 벙커가 밑에 있을 때는 침투가 되는 그런 기능이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 미사일 종류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침투가 필요하면은 탄두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지 어떤 것에 따라서 그런 종류의 탄두를 써야지만이 미사일이 성공지에 발사가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폭발을 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만 하면 되는 건지 확산 후에 폭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농약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충이냐 균이냐 우리 잡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영양결핍인지 아니면은 다른 요인인지를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는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이 농약의 분류.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차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부분 종류에 따라서 이것은 희석제로 치는 게 좋겠다. 어떤 것은 잎제로 뿌리는 게 좋겠다. 이 효과뿐만 아니라 나의 농작업, 내가 어떤 노타리를 칠 때 써야 쓰겠다 하면은 잎제들을 쓰는 게 좋겠죠. 아니면 벌레가 나온 다음에 직접 맞춰야 되겠다 하면은 희석제를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마 제형별 기능을 할 때 내 어떤 나한테 가장 내 농작업에 맞는 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약에는 폭발, 미사일 같은 폭발의 종류가 있는데 농약에도 보면은 접촉을 해서 잘 죽이는 약이 있고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섭식, 먹었을 때 잘 죽는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어떤 경우는 침달성이라고 해갖고 앞면에 쳐놓으면 뒷면에 가서 죽이는 이런 경우에는 약제를 살포하기가 힘든 작물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약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농약의 효과는 천지차이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이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정보 수집, 정보 애찰 쪽입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정보 애찰 같은 경우는 병해충에 대한 애찰이라든가 그것은 보통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리고 옆집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농약상이든 농협이든 판매자의 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간접적인 거죠. 내 포장을 안 보고 진단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포장에 예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사를 성공리에 지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아까 작년에 썼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 그 판매자가 말해준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지능청에서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 정보들을 받는다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 농사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능청 가시면은.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 아마 다시 처음으로 다시 만들어진 게 있는데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작물보호 쪽에 농약 쪽에 전체 좀 모아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 잠깐 말씀드릴 거고 예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은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예찰 정보를
자기 지역 것을 시기별로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제가 문자 같은 것을 해놓으면은 문자로서 정보를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